네, 상장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비트코인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터지의 창업자 이 마이클 세일러가 사망을 한다면 비트코인은 타격을 받게 될까요? 네, 비트코인의 마이클 세일러라는 인물이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같이 하락을 했지만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보면 같은 기간에 2배 이상 더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왔다가 당에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이 케네디 주니어가 대선 도전을 포기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단일 실패점, 이게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단순화하면 뭔가 어디 한 군데 공격을 받아서 문제가 생겨서 네트워크 전체가 위험해지는 그런 약점이 없다, 이런 건데요. 단일 실패점이 없다는 데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가 없다는 겁니다. 네트워크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없다는 건데,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공개한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라졌고요. 설령 이제 돌아온다고 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규칙 하나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건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만약에 하나 공동 창업자이자 CEO격인 비탈릭 뷰테린의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긴다, 이러면 타격이 상당히 클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법적 소송으로 처벌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면, 만약에 말이죠,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고치고 바꿔온 리더한테 문제가 생기는 게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비탈릭 뷰테린은 이더리움에 있어서 단일 실패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트코인에는 그런 단일 실패점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공동 창업자도 없고 CEO도 없고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로비하는 이런 재단, 사실상의 회사도 없죠. 다만 비트코인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터지는 좀 다릅니다. 이 회사를 비트코인 기업으로 끌고 가는 것은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이면서 회사의 비트코인 전략을 총괄 지휘하는 마이클 세일러가 있기 때문인데요. 마이클 세일러는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터지의 단일 실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한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비트코인 총 발행량의 1%가 넘는 22만 6천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비축하고 있는 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변동을 가져올 수는 있을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없는 마이크로스트래터지가 과연 계속해서 비트코인 기업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게 사실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 있겠죠. 마이클 세일러가 그 얘기를 본인 입으로 했습니다. 자, 이게 지난달 말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 행사인데요. 이게 비싼 티켓을 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비공개 행사였는데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이클 세일러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비트코인에 마이클 세일러라는 키맨 리스크가 있느냐? 마이클 세일러는 당신한테 문제가 생기면 비트코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사실 질문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비트코인에 단일 실패점이 없다는 점, 이걸 이해하면 질문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당신한테 문제가 생기면 마이크로스트래터지라는 비트코인 기업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마이클 세일러는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나도 해봤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나는 유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다. 비영리 자선재단이 있을 뿐이다. 내가 죽으면 내 주식, 회사 지분, 자산 모두 재단 소유가 된다. 그 재단의 사명, 미션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도입을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일이다. 영원히 말이다. 내가 죽는다고 마이크로스트래터지가 방향을 바꾼다거나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어쩌면 비트코인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내가 죽으면 트위터에 뭐 안 좋은 내용을 올리지도 못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결혼을 안 해서 와이프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내가 죽으면 회사 지분부터 개인 비트코인까지 모든 재산은 세일러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비영리 자선재단 소유가 되는데 세일러 아카데미의 가장 중요한 사명, 미션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도입을 지원하는 일이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운영도 재단을 통해서 내 유지를 받들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기업으로 나아가게 할 거니까 내가 죽는다고 해도 바뀔 거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마이클 세일러가 본인의 어떤 키맨 리스크, 비트코인에 대해서 당신의 키맨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더리움 가격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 가격이요,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지난달 23일부터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빠졌느냐? 다시 한번 해보면 26%가 넘게 빠졌습니다. 같은 기간에 비트코인은 얼마나 빠졌을까요? 네, 12%가량 빠졌으니까 이더리움은 26%가 넘게 빠졌고, 네, 비트코인은 한 12% 정도 빠졌으니까 이더리움이 한 2배 이상 더 빠졌죠. 1년으로 보겠습니다. 1년으로 보면요, 이렇게 이더리움은 54% 정도, 53%가 좀 넘게 오른 걸로 나오죠. 비트코인은요, 네, 126%가 넘게 오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 가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언제냐? 이 곡시점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같은 방식의 네트워크, 작업 증명 방식의 네트워크에서 그걸 버리고 지분 증명 방식으로 갈아탄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데요. 2022년 9월 중순입니다. 자, 이때부터 지금까지 가격을 보면 이렇게 비트코인 대비 가격이 0.08579에서 0.04396으로 빠졌으니까 반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본 거냐면 바로 지난달 23일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가 시작이 된 시점인데요. 그 시점 이후로 해서 또 이렇게 가격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가격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가파르게 하락 중인 상황이죠. 현물 ETF에 얼마나 돈이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건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0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가 위에 있는 게 플러스로 돈이 들어온 거고요. 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마이너스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근데 여기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빠져나간 돈의 규모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레이스케일 현물 ETF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자, 이걸 상쇄할 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블랙록을 비롯한 다른 ETF에 돈이 그만큼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다른 그림을 하나 보시자면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얼마나 돈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초기에요. 자, 이게 2월이고요. 여기는 1월이고 1월부터 2월, 3월 이렇게 쭉 보면요.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기간에 그 이상으로 돈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돈이 빠져나갔는데 여기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초기에 그레이스케일에서 돈이 왕창 빠져나갈 때도 그 이상의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때, 자, 제가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자 있는 상품이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느냐면, 이더는 담보를 묻듯이 스테이킹을 해서 이자를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 코인이 됐는데, 현물 ETF는 스테이킹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네, 미국 대선에서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왔다가 바이든이 있으니 너는 안 돼 이러면서 팽을 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지지 선언을 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바이든하고 경선을 붙여달라고 했다가 민주당 쪽에서도 소송을 당하고 찬밥 취급을 받다가 무소속으로 나오게 됐는데, 개인의 자유를 중시했던 민주당이 검열과 통제, 규제를 압박하는 정당이 돼버렸고 말로만 자유를 외치는 정당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바로 오늘 이렇게 트위터에 올린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케네디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니콜 셰너헨이 한 말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자, 니콜 셰너헨, 이 사람이 구독자가 30만 명이 넘는 톰 빌리유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카말라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에 대선 경쟁을 포기하고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케네디가 트럼프를 지지할 경우에 트럼프한테는 상당한 플러스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